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출생 미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이었죠.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이 됐고요. 또 용인에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부친과 또 외조모가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 출산한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른바 출생 통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예. 뭐 생명의 소중함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 네. 저출산 시대 이런 소식들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또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예, 먼저 지난달 21일쯤에 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 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죠. 네. 알고 보니 아기들의 친모인 30대 여성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연년생으로 태어난 남아와 여아를 출산 직후에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음. 드러났고요. 이미 그러고 나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왔고, 이 아기들을 살해할 당시에 이 친모는 이미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음.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니 네. 아이들도 있는 그 가정집 냉장고에 이런 그 시신이 5년 동안이나 보관이 돼 있었다는 것이 정말 좀 끔찍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아이들 네. 시신이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감사원이 지난 3월에 그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어, 보건당국 감사를 통해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음. 영유아 2,236명을 추려서 조사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현장 조사에 나갔고,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친모인 A씨가 처음에는 이 부분 답변을 거부하다가 결국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나서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음.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서 A씨로부터 범행도 자백받고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생 신고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쨌든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출생 신고 정도는 된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예. 이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에 대한 이제 전수 조사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음. 이 방법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신생아가 출생 직후에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의료기관이 출생 신고 전이라도 생년월일과 성별로 이루어진 7자리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에요. 음. 그런데 감사원은 이것을 근거로 이제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전수조사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용인에서 발견됐던 아이 시신도 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용인시에서 야산에 암매장된 것으로 이제 드러난 예. 아기는 2015년 9월에 출산된 남자 아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요. 음. 그 전에 출산 전에 조사를 통해서 이제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출산 당일에 집으로 데려가서 이 아기를 하루 동안 방치해서 숨지게 하고 음. 그 시신을 그 아빠와 외할머니가 야산에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친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일단은 그 친모는 몰랐다고는 하는데 그냥 뭐 사단되고 그냥 이제 죽은 걸로만 알았다고 네네. 진술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아까 수원 사건에 그 아기들을 죽였던 모친과 이 사건 용인시 사건의 친부와 외조모는 모두 구속은 된 상황입니다. 예.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라도 예, 이런 범죄가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다행이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저 2015년부터 태어난 이후에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2,300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는 의문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병원에서 출산한 뒤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금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밝혀진 건 그나마 병원에서 임시번호, 간염 접종을 위한 임시번호가 예. 부여된 경우잖아요. 음. 그런데 만약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이 됐다면 사실은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네. 아기들도 물론 더 많겠죠. 음. 그래서 뭐 2021년 인천에서도 40대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일주일간 방치한 사건이 있었고 구미시에서도 3세 여아가 숨진 상태로 발견된 상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사건도 그 숨졌던 여아가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조사가 출생 신고가 된 아동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이런 아동들은 심각한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동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출생 통보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영아가 여러 사례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예. 이제 복지부에서는 출생 통보제 도입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사실은 법률상으로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가 한 달 내에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네.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뭐 형사처벌이나 그런 큰 제재는 없고요. 음. 과태료 5만 원만 부과하는 게 전부라고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술한 상황이죠. 그래서 또 이런 사건이 크게 발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제도가 출생 통보제인데 음. 이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병원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무부에서 계속 작년 3월부터 이제 이 출생 통보제 도입하려고 이 음.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시도는 네.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이렇게 출생 통보제 도입이 힘든 이유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라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의료계는 이 행정 부담과 책임 부담이 커진다며 이 출산 통보제를 반대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 해외의 경우는 이런 출산 통보제가 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뭐 유럽이나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예. 같고, 뭐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아동이 병원에서 출생을 하면 병원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의료보장 번호가 발급되도록 음. 해서 이제 국가가 출생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네. 독일에서도 부모에게도 출생신고 의무가 있지만 병원에게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아기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네. 언급하셨습니다만 네네. 이 출산 통보제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곳, 이를테면 뭐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좀 위험하게 출산을 하는 경우도 좀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출산 통보제가 도입되면 꼭 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보호 출산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보호 출산 제도요. 네, 예. 보호 출산제. 그러니까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이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아. 뭐 익명 출산제, 비밀 출산제, 보호 출산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병원 밖에서 오히려 이제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기록이 되게 되니까 음. 이제 이런 걸 숨기고 싶고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병원 밖에서 이제 출산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음. 제도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아이가 친생부모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평생 살 수 있게 아, 그럴 되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오히려 이 보호출산제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음. 있다고는 해서 일단 이 보호출산 제도는 입법 발의는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또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아직도 좀 부재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뭐 네.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
이 국회에서 출산 통보제 도입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법률 톡톡 김사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